얘는 거의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악기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 캐논 잭을 55잭을 씁니다. 악기 신호가 워낙에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뭐 어떤 데는 뭐 중간에 뭐 다이렉트 박스를 연결해 본이 막 해갖고 이런 캐논으로 변환을 해서 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뭐 나중에 다른 시간이 되면 이 말씀 드리겠지만 굳이 그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은 마이크 신호는 이렇게 캐논 잭이 좋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마이크 선이 보통 10m거든요. 10m인데 어떤 건 10,000원, 어떤 건 100,000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쓰냐? 100,000원짜리 씁니다. 100,000원짜리가 10년 가요. 10,000원짜리 2달도 안 가요. 그 마이크 선을 막 전기줄 감듯이 막 이래갖고 막 비비 꽈갖고 막 감아놓으면 안에서 다 틀어집니다. 그럼 왜 이 전기 선처럼 생긴 마이크 선이 어떤 건 10만원, 어떤 건 50,000원밖에 안 할까?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 학장님 혼나야 돼. 이건 분명 혼나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감아놓으면 이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비싼 선인데. 이건 물론 버리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버리려고 해놓으신 거 지금 가져오신 거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저도 원래 곱슬머리인데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선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 안에 작은 선들이 있는데 꼬불꼬불 대다가 끊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건 용도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 이게 캐논 선이에요. 그럼 이 선 끝에는 얘는 마이크로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된 거는 앰프로 들어가겠죠. 콘솔로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이고 얘는 지금 구조적으로 다른 용도를 변환을 시키기 위한 잭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런데 이게 바로 55잭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총알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5.5mm라고 해서 55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식 명칭은 밸런스 또는 언밸런스 잭이라고 하는데 그 밸런스하고 언밸런스의 의미가 있죠. 이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밸런스 단발, 언밸런스 단발 이렇게 치잖아요. 언밸런스는 뭐예요? 뭔가 신호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스테레오와 우리는 모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스테레오 잭은요, 이 팁 끝에 보면 이렇게 팁 끝에 보면 줄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사시면 핸드폰에 이어폰 들어있죠. 근데 거긴 줄이 보통 몇 개든가요? 삼성 쓰시는 거. 삼성 핸드폰 없으세요? 그 이어폰 보셨어요? 몇 줄이에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니요, 한 줄은 모노인데 삼성 이어폰의 줄은요 4줄입니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폰 쓰시는 거, LG 거 쓰시는 거, 다른 분들 못 쓰세요? 화이? 안 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가셔서 아무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뭐든 다 이 잭 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통은 1개, 이건 모노라고 하죠. 또 대부분은 2개입니다. 스테레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모노일까요? 스테레오일까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죠. 얘는 모노예요. 대부분의 악기용 그 케이블은 모노선입니다. 스테레오선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모노를 쓰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야 스테레오로 들릴 테니까. 그래서 아까 이 채널을 보면 얘네들은 왜 뒤에 또 한 채널에 2개로 꽂게 돼 있냐면 레프트 라이트 해갖고 악기 전용 채널이에요. 보통 저렇게 구성이 됩니다. 마이크가 8개 있으면 악기는 뭐 한 2개, 마이크가 10개 정도 꼽을 수 있으면 악기는 뭐 한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요게 이렇게 따로 볼륨하고 서브 볼륨, 그 다음에 이 억스 볼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볼륨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이 장비는 굉장히 좋은 장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간혹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가수들 나와서 막 노래할 때
가수들 그 우리가 살짝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절대 안 보여줬는데 앞에 가수 앞에 보면 스피커들이 양쪽에 있고 그 앞에 가사들 나오는 스크랩터라고 하는 그 장비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같은 게 거꾸로 이렇게 있으면서 가수들이 막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눈이 슬쩍슬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가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 노래인데도 자기도 못 해요. 저도 제가 작곡한 노래 제가 몰라요. 기억 못할 때가 많아서 맨날 혼나요. 뭐 본인 작곡한 거 맞아요. 하나님 작곡하신 것이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저도 잊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플렉터를 쓸 때 보면 본인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놓잖아요. 그럼 그 모니터 스피커는 누가 조절을 할까요? 메인 올리면 모니터도 같이 올라가면 이게 하울링 생기고 피드백 생길 텐데 바로 여기서 보통 모니터 1, 2, 3, 4를 빼주는 거예요. 억스 채널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게인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퀄라이저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억스 1, 2, 3, 4번입니다. 이 억스 파란색 1, 2, 3, 4번은 지금 제가 쓰는 이 마이크 억스 1번을 넣어주면 얘도 볼륨이 올라가락 내리락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 자체에서도 뭔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강대에 있으면 강대 앞에 있는 스피커를 저기다 연결해 놓고 그 억스를 올리게 되면 그 이 스피커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능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저런 믹서 쓰고 싶죠. 근데 재정적으로 안 되니까 대부분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를 못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만 놓게 되는 겁니다. 스피커보다 뒤로 가면 안정적이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반주를 한다고 앞에서 열심히 신디가 막 하고 있는데 신디 소리가 안 들려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가급적 포웨이 시스템을 두든가 뒤쪽에 2개, 중간에 2개든 아니면 뒤쪽에 2개든 앞쪽 2개뿐만 아니라 나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은혜가 돼요. 설교하시는 분도 은혜가 되고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더더욱이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찬양 소리가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앉아도 안 들리는 곳이 없겠고 대형 교회라고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요? 대형 교회들도요 이런 시스템 못 갖추는데 되게 많습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긴 뭐하고 저기 뭐 순복음 뭐 여기 인천 뭐 거기도 그렇고 또 여기 뭐 저기 어디에요 주안장 뭐 무슨 교회 뭐 주안강 뭐 무슨 교회 거기도 가보면 엉망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연안부두 앞에 산돌 무슨 교회라고 거기 가보면 음향 시스템이 끝내주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걸 바꿔놓고 저는 나왔습니다. 부교육자로 있다가 아마 블로그에 보시면 그 교회 시스템을 제가 만지고 다루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예배의 성공은 말씀이지만 물론 말씀이 좋아야 되지만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처소 만드실 때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유출만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냥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여기 채널 페이더라고 아까 슬라이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통 이거는 대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온 양화 기종이기 때문에 온 해가 불이 들어오게끔 이거 키고 끄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뮤트라고 하죠. 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리가 나오다가 뮤트 하면 딱 꺼져 버리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게끔. 바로 그 기능이 채널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좀 죽여놨잖아요. 근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악기를 틀어놓으면 악기 같은 경우는 특히 기타의 노이즈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서 찡한 소리가 나와요. 그럴 때는 그 채널은 뮤트를 딱 눌러놓으면 딱 꺼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찬양단이 한 10명 정도, 그때 몇 명 정도 서봤나? 한 20몇 명까지 서봤나? 하여튼 저는 성가대원 다 세우고 앞에 찬양대가 쓰는데 이 무선 마이크만 10몇 대가 돼요. 그 10몇 대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방송실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려고 헤드폰 끼고 누구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를 조절한답시고 엔지니어가 앉아갖고 헤드폰 끼고 막 만지다가 누구 마이크를 무트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울어요. 내 마이크는 공갈 마이크. 내 마이크는 소리가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채널을 임시적으로 죽였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뮤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요거 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은 신호를 약한 신호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어요. 누구는 똑같은 마이크인데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할렐루야 제가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마이크인데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찬양팀들 세워놓고 그 음향 엔지니어가 음을 잡을 때 자 마이크 체크할게요. 각 채널별로 1번 하고 이제 부르면 1번 싱어가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내가 예수를 믿어 뭐 이렇게 찬양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 체크할 때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놓고는 그렇게 엔지니어가 맞춰주는데 정작 부를 때는 마이크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예배 전에 마이크 체크한다 할 때 실제로 찬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톤을 조절해서